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다섯 번째, 윈도우즈에 들어왔어요. 윈도우즈가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막 출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이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는 윈도우즈 전체적인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는 많지 않아요. 자, 우선은 윈도우즈 우리가 이제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윈도우즈 10과 윈도우즈 7의 공통 기능만 출제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하는데 윈도우즈 7에 있는 기능 외에 윈도우즈 10의 기능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예전 방식 그대로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 기능들이 윈도우즈 10에서 없어진 애들도 있고요. 새로 생긴 애들도 있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애들만 우리가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출문제 몇 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걔네들 보면 거의 차이가 없고 윈도우즈에 대한 문제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기능적인 변화나 화면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좀 짜증나는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이런 것까지 출제하냐? 막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다 살펴보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최에픽한 것은, 최에픽하니까 무슨 에픽 이런 영어로 생각이 드는데 최고로 아끼는 그런 어 뭐예요? 예, 키워드들이에요. 자주 출제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NTFS라고 하는 애 앞에서 살짝 언뜻 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제 바로가기 키, 단축키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모스하고 바이오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은 한글 윈도우즈의 특징에 대한 것이 나와요. 우선 첫 번째, 사용자 계정이에요. 사용자 계정은 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고, 얘네는요 서로 바탕화면이나 즐겨찾기, 시작 메뉴, 메일, 얘네들을 다 각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자녀 보호 시스템, 자녀 보호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녀 계정을 별도로 제시를 하고 그 계정에다가는 사용 가능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다. 다 어떤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바로 사용자 계정 기반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가 사실은 앞에 우리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많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C분할 처리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CPU를 시간을 쪼개서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하는 거죠. CPU가 동시에 작업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작업을 교체해가면서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멀티태스킹은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뭘까요? 멀티 프로그래밍. 기억나시죠? 뭐예요? CPU 하나에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걔와 같은 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또 선저명이라는 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저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영어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이게 참 서글픈 일인데요. 이 컴퓨터 용어들이요. 사실은 영어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자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이런 용어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 일본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용어를 갖다가 일본어 한자로 변환한 것을 우리나라는 다시 걔를 한자, 우리나라에 맞는 한자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졌어. 야, 선점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마트가 입점을 하는 바람에 그 시장을 선점해 버렸다, 이런 의미 느껴지시죠? 말도 안 되는 단어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선점이라는 거는 먼저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CPU가 있을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P1, P2들이 순서대로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 P2가 실행 중이었어요. 그때 야, 내가 지금 급해, 그러면서 인터럽트를 거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럽트 앞에서 보셨죠? 야, 내가 너무 급해. 그래서 P3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때 끼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점형이에요.
이게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도 하고요. P2가 작업 중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 있는 거,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선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1980년대에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좀, 단어가 좀, 야, 선점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치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침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로 느껴지지 않냐.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번 좀 바꿔보자 했는데, 당시에 꼰대분들이, 안 돼. 안 돼. 난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되면서 이 용어가 그냥 굳혀져 버렸죠. 근데 이 프리엠티브, 이렇게 영어를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preempt, 이게 선제 공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걔를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단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OL이라고 하는 것도 간혹 이제 출제되는 애예요. 자, Object Link and Embedding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한글 문서 있잖아요. 지금 한글로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진을 하나 넣고 싶어요. 넣을 수 있나요? 있죠. 바로 이 사진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체, 오브젝트. 얘를요, 연결하고 삽입할 수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파일들을 서로 섞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OL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강화된 시스템 관리 기능. 점점 이제 뭐 윈도우즈 10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뭐 다음 버전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 시스템 관리 기능은 점점 보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시스템 보안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도 해주잖아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주 해주셔야 돼요.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비 PC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품 윈도우즈 쓰시고 업데이트 자동으로 될 수 있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64비트 데이터 처리. 이건 뭐 예전에 나온 데이터라서 굳이 지금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 건 색채일해져 있는데 해제를 하겠습니다. 기본 지금 64비트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자, 레디부스트라고 하는 애는 이것도 요즘에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SSD가 나오기 전에 썼던 방식인데, 우리 USB 플래시 드라이브 있잖아요. USB 플래시 메모리, 얘를 가지고요, 우리 임시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 우리 아직 자세히 배우진 않았는데 간단히 배웠잖아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USB 드라이브를 보조 가상기억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애가 레디부스트예요. 이 레디부스트는 USB 메모리를 꽂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요즘엔 내 컴퓨터라고 안 하죠. 탐색기죠. 내 PC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은 제가 USB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속성에 가면은 이 레디부스트라고 하는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 메모리를 시스템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 자,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파이웨어 및 그밖에 원치 않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전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이게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의 약자예요. 이게 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윈도우즈 XP 나올 때 그때 나온 건데, 이 XP 전에 윈도우즈 3.1이 있었어요. 윈도우즈 98도 있었죠. 그죠? 98. 그 다음에 XP 나온 거니까 이 98 시대에 윈도우즈 3.1 NT라고 하는 서버용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이다 이거는 하면서 윈도우즈 3.1 NT라고 하는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즈 98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얘가 좀 이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즈 XP 나오면서 이때 이 NTFS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 둘 다 사용 가능한데 그 뒤에 XP 다음에 우리 뭐였어요? 7도 있었고 우리 8도 있었고 뭐 이제 10 나온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윈도우즈 XP 때는 98, 그 다음에 95 쭉 있었잖아요. 너무 예전 얘기라 저도 기억은 안 나네요. 버전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정도인데, 뭐 이렇게 예전엔 FAT32, FAT16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NTFS 쓴다. 자, 점프 목록을 이용해서 최근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찾는다 그랬는데, 이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실행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한 것을 작업 표시줄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기억만 하세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의 윈도우즈 설정을 서로 다르게 우리 계정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인터넷 연결 공유와 원격 지원뿐만 아니라 원격 지원도 가능해요. 기능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러 컴퓨터를 소규모 네트워크로 간단히 구성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즈 XP가 나오면서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한 게 이 네트워크였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막 쫙쫙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액세스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의 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윈도우즈 기능 기본 백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윈도우즈 7에서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윈도우즈 디펜드라는 게 모든 데이터를 64비트로 해요. 32비트도 호환성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16비트는 옛날 이야기예요.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레디부스트 좀 전에 말씀드렸고 얘도 봤죠?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FAT32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우선 상위 버전이라는 거는 하위 버전을 호환성을 제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FAT32로 포맷을 하거나 이렇게 써야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운영체제 있죠. 맥 OS나 또는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다가 갖다가 이렇게 OTG 아시죠? 밑에다가 꽂아가지고 메모리로 쓸 때는 얘네 인식 못하거든요. NTFS를.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FAT로 포맷을 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실 때 대표적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할 때 SD카드 포맷은 FAT32로 해야 돼요. 16이나 32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식 못해요. 그 장치에서. 그래서 호환성을 위해서 얘네도 지원한다. 자, 그래서 NTFS라는 게 나와요.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 FAT 또는 FAT32보다 강력하고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액티브 디렉토리 호스트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좋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하려면 NTFS를 써야 돼요. 그쵸? 이 계정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으니까 얘네 보안성을 위해서 NTFS를 쓴다. FAT나 FAT32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원되지 않는 더 큰 용량의 디스크에 적합한 파일 시스템이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2TB보다 큰 볼륨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는 좀 지워버릴게요. 이게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라 NTFS에서 FAT로 변환하려면 드라이브 또는 파티션을 다시 포맷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파일 시스템. 여기에 나오는 이 FAT의 이 FAT가 무슨 말이냐면은 F는 파일이고요. A는 allocate예요. allocate가 뭐예요? 배치하다는 의미죠. 얘는 테이블이에요. 디스크에 파일을 배치, 저장하기 위한 표라는 이야기예요. 이 형식이 달라지면, 표가 달라지면 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파티션에서도 파티션을 설정을 하면 각각 파티션에 다른 파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포맷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 포맷하는 게 바로 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예요. 폼이 뭐야? 틀. 포맷은요? 틀을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우리 FAT32에서 최대 파일 크기는 4기가지만 NTFS에서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파티션의 크기는 좀 전에 봤듯이 우리 뭐 테라바이트까지 이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256테라바이트까지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문제 가서 문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NTF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좋습니다. 하여간에 긍정적인 게 답인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 지원하고요. 하드디스크 파티션 볼륨 크기를 100기가까지 지원한다 그랬어요. 에? 100기가예요? 아니죠. 256테라까지였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FAT나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좋다. 됐습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는 앞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를 꽂을 때 우리 마우스 그냥 갖다 USB에 꽂으면 자동 인식하죠?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아셨습니까?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애가 없어요. 이 PMP라고 하는 애를 지원하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어판 장치 관리자에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쓴다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예요. 출제도 아주 옛날에 출제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시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뭔지만 개념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장치 관리자도 이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가 아직 윈도우즈 10에 있기는 해요. 윈도우즈 10에 있기는 하지만 얘가 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랬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윈도우즈를 실행을 하면 새로 장착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요. 이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윈도우즈 있잖아요. 윈도우즈를 만드는 애들이 누구예요? MS죠, MS. 마이크로소프트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이제 윈도우즈 12를 만들 거야. 다음에는 뭐 11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12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각 하드웨어 제조사에 뭐 예를 들면 비디오 카드 만드는 회사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요. 저는 이 회사가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이게 예전엔 되게 비리비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네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죠.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가 뭐예요? 인공지능 쪽에 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쪽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만 회사인데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또 AMD. 옛날에는 이 AMD가 사실은 여러 회사를 흡수 병합했어요.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얘네 회사에 이걸 보통 우린 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사. 또는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제작사에 연락을 해요. 야, 니네 최신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 좀 우리한테 제공해줘. 우리가 탑재해줄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윈도우즈 설계할 때 안에다 드라이버를 다 넣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윈도우즈 650메가짜리 CD롬 하나면 우리 윈도우즈 XP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윈도우즈 7 하려면 DVD로 갔고요. 요즘에 윈도우즈 10 하려면은 보통 4GB 정도 필요해요. 요즘엔 뭐 디스크 안 쓰고 USB로 쓰니까 4기가, 8기가 이래요. 그렇게 용량이 늘어나는 건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다양한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장치가 딱 들어오게 되면 걔네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PS2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등은 제어판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제어판에 우선 제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10은 시작 버튼 옆에 보면 돋보기 있죠? 여기에다가 제어판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는 제어판이 제거가 됐어요. 기본 메뉴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색으로 하셔가지고 컨트롤 패널이나 제어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7에 해당하는 제어판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큰 아이콘으로 보고 여기에서 우리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우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쭉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치 및 프린터,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가 아니라 장치 관리자에서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제어판 쪽으로 가서 장치 및 프린터. 여기에서는 우리 그냥 기본 장치 및 프린터를 확인만 하는 거고요. 우리 프린터를 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장치 추가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선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 키보드가 나오기는 해.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요? 네,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에서 해요. 그리고 PS2로 쓰는 이런 거를 요즘에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이건 옛날 문제니까 구매할 수도 없고 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에 시리얼 포트나 패럴러 포트 장착이 안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옛날 우리 뭐 호랑이 담배 필 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오스예요. 이제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관장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팅이 될 때까지를 관할하는 애가 우리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컴퓨터 킨 순간부터 윈도우즈 로딩이 되기 전까지 도움을 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과 번역 기능을 한대요.
요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스타트업 루틴, 바로 컴퓨터 시작하는 루틴과 서비스 처리,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구성이 되고, 개발한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사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거는 거의 다 어워드일 거예요. 이거 제작하는 기술이 좀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이 너무 잘 만들고 저렴하게 막 경쟁이 붙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굳이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얘가 플래시 메모리고 아미 바이오스입니다. 됐죠? 자,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한 후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대요. 포스트가 파워 온 셀프 테스트예요. 즉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메모리 잘 돌아가나, 하드디스크 잘 돌아가나, CPU 잘 돌아가나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형태로 펌웨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얘네는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운영체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날짜,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칩셋 설정, 전원관리, 시스템 암호, 안티바이러스 기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기억하셔야 돼요.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셋업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얘네 이 셋업 창이거든요. 잃어버린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장착해요. 또는 메인보드에 리셋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걔를 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지워지게 돼요. 점점점 하나씩 또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촌스럽게 화면 안 나오죠? 요즘에는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포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을 켰을 때 시스템 전반을 검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도를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어요? 아니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하드디스크 타입이나 부팅 순서와 같은 바이오스에서 사용하는 일부 정보는 CMOS에서 설정 가능하다. 이 CMOS라는 게 나오죠, 이제. CMOS 바이오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말로 쓰는데 얘네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팅에 대한 거 뭐라 그랬어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포스트 좀 전에 우리 봤어요. 자, 바이오스는요,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운영체제인 일부로 CPU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해요? 아니죠.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운영체제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그랬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윈도우가 시작되기 전까지 누가 한다고요? 바이오스가요. 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CMOS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CMOS. 얘는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제 보통 우리가 좀 컴퓨터 좀 안다는 애들도 야 CMOS 바이오스 좀 저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CMOS는요 얘네는 설정 값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 날짜, 시간, 메모리 크기, 드라이브 종류 및 부팅 순서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록 소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 배터리 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옆에 딥 스위치가 있는데 딥 스위치를 얘를 빼거나 딥 스위치를 바꿔 끼거나 얘가 바로 그 녀석이에요. CMOS. CMOS를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있죠? 고급 DSLR에서는 대부분 CMOS 소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CCD 방식과 CMOS 방식이 있는데 이 CMOS는 칩이에요.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두 개가 똑같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별도의 배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를 빼면은 시간 리셋되고 안에 있는 설정값이 다 지워집니다. 휘발성 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CMOS 바이오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CMOS와 바이오스가 뭔 차이가 있냐는 건데 이 바이오스는요. 프로그램이고요. CMOS는요. 저장,
설정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코드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사용자들한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바이오스인 거예요. 얘네는 용량 차이가 크겠죠. 얘는 단순히 딥 스위치처럼 얘가 온 오프 이런 거고요. 얘는요, 바이오스는요, 바로 그 온 오프를 제어해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시모스는 별도로 전원을 입력받아야 하며 메모리, 드라이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바이오스는 컴퓨터 시스템과 운영체제 중간 단계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점검 값은 여기에 있고요. 얘네 설정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설정값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얘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드디스크가 시모스고요. 저 윈도우즈가 바이오스라고요.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설정값이 저장돼 있는 데가 시모스 저장 장치, 반도체고 바이오스는 얘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바이오스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됐죠? 아까 그 위에서 봤던 이 프로그램이 어디 갔냐? 자, 이 프로그램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값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값들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바로 시모스 소자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시모스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부팅 시에 딜리트 또는 F2키 이거는 그 뭐 AMI나 어워드나 이 그 바이오스 제작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 바로 바이오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는 포스트,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 부트 등을 수행하는 제어 프로그램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어하는 거예요. 아예 좋다 제어, 그지? 바이오스는 시모스에 저장돼 있다 그랬는데 바이오스는 시모스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요. 플래시 메모리, 별도의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런 제어 값들은 어디에 있어요? 시모스예요. 시모스는 부팅 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예요. 자, 멀티부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컴퓨터에 윈도우즈 10도 깔고 윈도우즈 XP도 까는 거예요. 대신에 얘네는 뭐예요? 파티션을 따로 쪼개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파일 시스템이 다를 경우에는 파티션 쪼개야 된다고. 그리고 각 파티션에 다른 운영체제 설치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맥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켰을 때 메뉴가 뜹니다. 야, 윈도우즈 7 실행할래? 10 실행할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컴퓨터에 여러 개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시스템 시작 시 화면에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요. 자, 다중 부팅 메뉴 확인 편집하는 거는 내 컴퓨터의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7에선 저렇지만 10에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어판에 시스템에 한번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어판이잖아요. 그럼 시스템 및 보안에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시스템 있죠. 시스템 가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정보창이 나와요. 시스템 정보창에서 여기에 컴퓨터 도메인 및 어쩌고 설정 변경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속성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시스템 속성 창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자, 시스템 속성 창에서 속성에서 여기에서 고급 여기에 가보면 시작 및 복구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설정 가보면 운영체제 시작하는데 지금은 얘는 윈도우즈 10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 개 목록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판 내 시스템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에서 설정 고급 탭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단축키예요. 이것도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출제됐던 거니까 상식으로 많이 쓰시는 내용이잖아요. F1 도움말, F2 이름 바꾸기, 찾기, 최신 정보 새로 고침 많이 쓰시잖아요. F5 인터넷 창에서.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이 Alt 엔터요. Alt 엔터는 내가 어떤 정보가 있어요. 파일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서 Alt 엔터 딱 눌러주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커말 2급이든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lt F4 많이 쓰시죠? 이건 창 닫을 때 Alt F4. 그 다음에 여기서 Alt ESC
여기 Alt ESC는 뭐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작업을 전환할 수 있어요. 실행 중인 작업 전환. 자, Alt 탭은요. 얘는요. 이렇게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화면창으로 구성을 해서 작업 전환할 때 많이 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고요. 탐색기 열 때 윈도우즈의 E. E가 뭐냐면 익스플로러거든요. 이 익스플로러가 탐색기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즈 R은 이 실행, 런이에요. 바로 요 창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R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창이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 커맨드 창에다가 뭐 cmd 이런 거 해가지고 커맨드 창 이렇게 열어낼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공용이잖아요. 전체 선택, 복사, 그 다음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리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나오는 거죠. 얘네 다 공용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lt 엔터 등록 정보 보았죠. 자, Shift F10 얘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 그 다음에 컨트롤 탭이라고 했는데 컨트롤 탭은 기능을 안 하고요. Alt 탭이라는 거예요. 이거 Alt 탭.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활성화 전환을 하는 거 Alt 탭.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지금은 기능이 이제 윈도우즈 7에서는 되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험에 빠질 겁니다. 컨트롤 ESC 자주 출제되죠. 자, 2는요, 익스플로러.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얘가 2는 탐색기죠. 자, M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 다음에 탐색기는 2고요. 요게 두 개가 바뀌었군요. R하고 2가. 유틸리티 관리자? 이런 건 없는데? 윈도우즈 키하고 F1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도움말에 대한 게 나오네요. 그죠? F1. 이 F1을 누르니까 도움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F1을 누르면 그냥 누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고요. 이게 좀 나오고 있어요, 옆에. 그리고 윈도우즈 F1을 누르니까 윈도우즈 도움말 보는 방법이 나오네요. 그래서 유틸리티 관리자가 아니라 도움말이 되는 거죠.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니까 열린 항목 간 전환 뭐였어요? Alt 탭이었죠. 나머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끌어요. 오른쪽이에요. 딱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얘가 서로 연결되는 거고 얘 파일에 속성에 들어가 보면 얘네의 확장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에 가보시면은 이 확장자가 링크예요, 링크.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얘를 눌러도 얘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워도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오른쪽 화살표 모양이 달랐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 보면 이게 화살표 보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확장자 LNK당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아이콘은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 버튼으로 끌어가지고 하는 방법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해도 된대요. 한번 해볼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만들어지네요.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자, 복사 붙여넣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복사하여 다른 곳에 붙여넣는다. 파일을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여기에 있군요. 바로가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군요. 자, 여기에 속성창에 보면은 연결된 항목에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를 지정할 수가 있대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얘의 원본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연결된 항목의 디스크 할당 크기는 확인할 수가 없대요. 바로가기 아이콘 자체에 대한 속성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속성 가보면 여기 일반 탭에 가보시면은 크기가 나와요. 디스크 할당 크기도 나오고. 근데 이 할당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할당 크기지 이 원본에 대한 할당 크기가 아니란 얘기죠. 우클릭 속성했을 때 얘는 지금 200메가인데 좀 전에 이 친구는 바로가기 아이콘이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4KB
이 정도로. 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위에 중복된 내용이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바로가기 아이콘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 파일이나 대상 형식, 대상 위치에 관한 연결된 항목 정보 확인. 다음에 연결된 항목을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 키 지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바로가기 키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컨트롤 F, 뭐 컨트롤 알트 F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에 이제 단축키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G를 누르면 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좀 전에 봤던 거죠. 연결된 항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항목만 확인 가능하다. 자, 요거 다 확인 가능한 거고요. 자, 다음 중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메뉴 한대요. 그냥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이게 계속 이 화면에 안 나오네. 자, 여기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애 할 수 있네요. 자, 다음에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빈 곳으로 드래그 우리가 해봤던 거고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돼요. 파일이 복사됩니다. 바로가기가 아니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네요. 컨트롤 V가 아니고 눌러서 바로가기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왕두목 최종 정리예요. NTFS는 F80나 F8032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최대 파일 크기가 4기가지만 얘는 파일 크기에 제한이 없다. 자, CMOS와 BIOS는 얘는 설정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고 얘는 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단축키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던 친구들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